황금알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여기는 사이마스켓 농가인데 여기는 천장에 중간을 가려서 온도를 올려서 조금 빨리 재배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금 이 시를 보여주는데 수분 30.8%의 이 시가 1.10 온도 20도.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년에 쓰지 않던 미생물을 사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했는데 이렇게 잎이 피해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생장점에 잎이 순이 나오다가 이렇게 타버리게 돼요. 그러면 또다시 장애가 일어나다가 풀리다가 일어나다 풀리다가 그렇게 많이 먹은 채수는 녹아버려요. 눈이 녹아버리고 미생물 준 날은 이렇게 벌겋게 되고 며칠 내로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거 뽀얗게 다시 살아나고 이게 반복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된 것들은 이렇게 됐는데 더 심한 거는 눈이 녹아버려요. 새순이 나오다가 그런데 이놈들을 보면 바이러드카는 비록 과다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관주를 했을 때 미생물에서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요거는 매일 맹물 시비를 하니까 이게 풀렸어요. 매일 맹물 요거는 살짝 풀리고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미생물을 썼을 때 장애가 일어난다. 혹시 미생물 속에서 발생할 때 소금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여기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마스켓에서는 미생물을 주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게 순이 앞순은 괜찮은데 이 순은 장애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영양을 쓸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이 나오다가 통실하게 잘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 시간 하점에도 불구하고 이시 측정이 안 되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관주로 미생물 좋은 거밖에 없는데 이런 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2차, 3차 피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농장 대표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한 것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눈들이 아예 상해버리게 이렇게 죽다가 살아나는 게 있어요. 이런 완전히 죽다가 살아서 잎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런데 더 심한 건 어떠냐면 아예 이렇게 녹아버려요. 녹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원인은 미생물 제제를 주었는데 그것이 미생물 발생의 어떤 영양소인 그 부분에 의해서 얘가 장애를 입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래수는 괜찮은데 이것도 잎이 약간 쭈그러졌겠죠. 그런데 물을 뿌리니까 그 위에 마디는 괜찮고 그럼 여기 죽어 가다가도 잎에 요건 조금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하자면 우리가 과다하게 줘라고 준 그 영양 때문에 일어났다. 그리고 잎이 좀 여기 가운데 보면 붉게 나와요. 잎이 벌건 형태. 이게 뽀얀색이 되어 있네. 벌건 형태. 요 위에 거는 약간 맑게 나옵니다. 희게 나오는데 이렇게 장애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마스켓은 영양 전달 방식이 다른 작물보다 아주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내가 조리라고 사용한 것에서 장애가 일어난다. 그럼 요 잎도 보면 중앙에 연맥이 이렇게 못 자라고 있고 잎이 붉게 되는 이 형태가 장애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우스 온도를 좀 낮추고 그리고 맹물 시비를 쿨러로 가지고 여기에 있는 쿨러를 가지고 맹물 시비량을 늘리고 그리고 골드그린 골드칼 연면십에서 살리내라. 여기에 보면 생장점에 보면 이제 잎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다시 일주일 만에 또 미생물을 준다면 장애가 또 예견된다는 거죠. 그럼 요 수는 보면 어떻게 되냐? 이게 비료나 영양에서 짜봐서 말라 죽다가 다시 생장점이 살아나고 있어요. 살짝 살아나고 있어요. 그 물을 흠뻑 뿌려서 살리내고 있다가 또 죽어가다가 살리내다가 죽어가 있다가 이런 형태네. 이렇게 잘못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많이 일어나겠죠. 지금 이거는 이미 경제적 손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막아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포도 송이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앞으로 이게 생장점의 순이 새로 나오는 거는 정상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송이는 피해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하면 열매에는 이 포도 송이는 문제가 없겠다, 피해가 안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피해는 일어나는 거는 지금에서 일부 피해가 일어났더라도 멈출 수 있다. 그럼 이 잎은 이게 영양이 많아서 짧아서 죽다가 요 잎은 맹물을 매일 뿌리니까 살아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장애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눈도 죽어가다가도 물을 많이 뿌리면 이것도 살짝 깨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죽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디마다 위치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요 순도 보면 말라 죽다가 그럼 새순에서는 살짝 깨어나고 있는데 또다시 일주일 만에 이 미생물을 또 준 다음에 또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은 사이마스케체는 좀 예년에 사용해보고 이상이 없다면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용 안 하는 걸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장애가 일어났다. 요 잎은 좀 괜찮아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미생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했다가 장애를 용인을 막아야 된다. 김천에서도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이마스켓은 미생물을 줬을 때 이 씨 측정이 안 되면서 바이로덕하는 비로 피해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요눈도 보면 생장점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라 타 죽고 있는 거죠. 그런 생장점의 눈은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이거 물을 뿌려서 살려낼 수 있겠다. 지금의 2차, 3차를 피해를 막으려 잎이 타 죽다가 이제 새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를 막기 위해서는 미생물 제제에 들어있는 어떤 일정 영양소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사이마스켓에서는 미생물 제제가 적합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생장점 잎은 이제 뽀얗게 살아나는데 그 아래 잎은 그 영향을 해서 벌겋게 장이 일어나고 잎이 기형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의 색깔이 막지 않습니다. 얼룩덜룩하게 붉은 색이 난다. 붉은 색이 난다면 황금알롱뼈에서 본다면 가리 과다 아니면 소금 과다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제제는 사용하는 게 적합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